관찰법 중에 AB식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빈도 사건 표지법이 있어요. 사건 표지법이 있는데 사건 표지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ABC 사건 표지법, 또 빈도 사건 표지법 이런 표지법이 있는데요. 사건 표지법은 뭐냐? 하나의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겠다, 평가를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어, 행동을 정해놓고 그 행동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관찰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동이나 사건이 나타나면 기다렸다가 그게 나타나면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이 사건 표지법입니다. 이제 여기 시간 표지법은 행동의 발생 유무에만 관심을 둔다면 사건 표지법은 특정한 활동이나 사건이 발생되는 순서를 자세하게 기술하는 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시간 표지법은 그 시간 동안에 그 행동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또는 몇 번 일어났느냐 이런 게 이제 빈도 시간 표지법은 그 빈도를 하는 거고 또 유무만을 하는 유무만 출현 유무만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사건 표지법은 그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순서를 그대로 적어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뭐고 그런 행동이 일어났고 그 후는 어떻게 됐다 이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사건 표지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건 표지법의 관찰 양식을 보면 이렇게 인적사항 들어가고 관찰 행동을 들어가는데 시간, 언제, 언제 일어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표지법 특징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거고 이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ABC 서술식은 뭐냐면 A는 선행적 사건이에요. 선행적 사건. 그러니까 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선행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선행적으로 앞서서 어떤 행동이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나려면 어떤 선행적 행동이 있잖아요. 선행적 행동에 대해서 적는 거고, B는 사건이에요. B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건. 그래서 B는 사건이나 행동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선행적 행동이 있어서 그게 선행적 행동이 사건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사건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게 C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그래서 어떠한 놀이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싸웠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게 ABC 사건 표지법입니다. 그래서 사건 표지법은 그렇게 이런 시간의 기록을 선행적 사건, 그 다음에 사건이나 사고나 행동,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적는 양식 기록법입니다. 음,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빈도 사건 표지법에는 ABC 사건 표지법과 ABC 서술식 사건 표지법과 빈도 사건 표지법이 있다고 했는데 빈도 사건은 발생하는 빈도를 적는 거예요. 그냥 주제 중심의 관찰법인데요. 이렇게 놀이 중에 나타나는 부적응 행동이 몇 번 일어나는지 발생하는 빈도를 기록하는 게 빈도 사건 표지법이다.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평가 방법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뭐죠? 아동 생활지도예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알아야 아이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 조사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 근데 이 평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평가 방법에 대한 것만 한 학기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개략적인 방법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학기에나 아마 다음 학년도에 이 방법 평가에 대한 것만 한 학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한 걸 배우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개략적인 방법만 알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에 들어와서 평정척도법이라고 있습니다. 평정척도법. 평정척도법은 관찰된 행동이 질적인 차이를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관찰 행동이 어떤 아이의 행동이 유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유무만을 파악하거나 빈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했다. 아주 아주 많이, 다소 많이, 보통, 아주 적게, 보통 적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적인 차이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정척도법을 합니다. 연속성이 있는 어떤 행동의 차원 또는 영역에 대하여 연구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일정한 위치에 평정하도록 하는 것, 즉 점수된 점수 또는 가치가 부여된 기록지에 평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평정척도법에 대해서는 일단 질적인 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질적인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거고, 수량화한다는 거예요. 수량화 또는 가치가 부여된 기록지에 평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죠. 평정척도는 어떤 표가 있어요. 도식이 있죠. 도식이 있어요. 도식이 있어갖고, 자, 여기 도식이 있어갖고, 아이가 놀이 시간에 모래놀이 시간에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이거를 할 때 문제 상황이 어떤 관찰되는 행동, 특수한 행동이라고 그러죠. 친구와 함께 한다 또는 개별놀이 한다를 보기 위해서 함께 한다 하는 거를 정의해 놓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법이 바로 이런 평정척도법 들어가는 아주 많이 함께 한다. 보통 함께 한다. 그냥 보통이다. 뭐 조금 한다. 아주 개인적으로만 놀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게끔 하는 게 이런 게 또는 평정척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 존재 유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에는 숫자로 하는 숫자 평정척도법, 도식에 의해서 도식 척도법, 지금 이런 게 도식이죠. 지금 했던 거 이런 거 도식 척도법, 또는 표준 평정 척도법 해갖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목록법. 행동목록법은 관찰자가 관심을 가진 영역의 행동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고 그 목록에 포함된 각 행동들이 나타난지를 관찰하여 체크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그 목록이 자주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하는 방법이고 어떤 출결 유무를 표기하는 출석부와 같이 예 아니요로도 표기하고요. 예 아니요. 예를 들면 눈과 손에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요. 아이가 필기도구를 바로 잡고 쓸 수 있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쓸 수 있으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목록별로 행동 목록별로 쭉 적어놓고 그 목록에 따라서 예 아니요를 체크하는 출석부 출석했다 예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죠. 그래서 행동 목록법은 그런 거다. 그런데 행동 목록법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항목 간에 중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항목에는 한 가지만 체크해야 돼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필기 도구를 바로 잡고
쓸 수도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잡고 쓸 수 있다 한 가지잖아요. 그 한 가지에는 한 가지만 들어가야 된다. 항목간 중복이 있으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조직이 돼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관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교사가 체크할 때 긍정적인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 행동을 대표하는 행동으로 기록해야 되고 한 가지 행동을 기록한다. 해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표준화 검사법. 이거는 이제 표준화 검사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관찰법은 어떤 틀이 없이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고 틀이 없고 뭐 기술하는 거고 체크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제 범주형이나 또 관찰법인데 이건 표준화 검사법은 이미 교사가 임의로 만든 검사와는 달리 누가 사용하더라도 검사의 실시나 채점 및 결과의 해석이 동일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시켜서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검사를 말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검사를 말하는 거죠. 신뢰성, 타당도, 모든 거를 다 거쳐서 우리가 표준화된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행동을 표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두 사람 이상의 행동을 비교하는 체계적인 검사 방법인데 뭐 성격 검사를 한다거나 사회성 검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검사제가 창의성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제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음. 표준화 검사법에는 표준화된 절차가 있어요. 표준화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동일한 지시문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실시되고, 뭐, 채점과 해석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뭐, 몇 분을 줘야 된다. 질문은 한 번만 읽어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능 검사를 한다거나, 뭐, 아이의 사회성 검사를 할 때 문항을 읽어준다든지 할 때는 그 문항을 두 번 읽어준다든지 한 번 읽어준다든지 또는 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준다든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검사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개인의 성취도 또는 특성을 비교하려는 집단에서 어느 이치에 속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법 기준이라는 증거에 비추어 검사 점수를 해석하거나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에서 평균은 어느 정도다. 그 다음에 요 이상이 되면 몇 점 정도 되면 뭐 아주 잘함, 뭐 보통, 조금 부족,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표준화 검사법은 체계적인 절차로 만들어져야 하고 어, 뭐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어떤 검사보다도 높아야 합니다. 일단 타당해야 되겠죠.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이 과목에서 요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타당도라는 건 뭐예요? 타당도.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도구가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만큼 거기에 맞는 내용을 평가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도는 이 검사 결과를 어떤 사람들이 채점을 해도 채점자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판단을 하느냐. 예, 이게 객관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도 어떤 평가자가 채점을 해도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아이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검사 도구가 뭐 굉장히 비싸다거나 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이렇다면 안 되겠죠.
좀 보다 쉽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아이들을 검사할 수 있는 실용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표준화검사법 장단점으로 보면 전문가에 의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실시와 채점이 표준화되어 있고 표준 점수가 있어서 우리가 아이를 비교해보고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아 성취를 다른 유아와 비교해 볼 수 있고 표준화 검사법은 진단적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유아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유아들의 능력을 정확히 볼 수 없고 그냥 문항에 따라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요. 고차원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지 못하고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나 시사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직접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교사 자작 검사법이 있습니다. 교사 자작 검사법은 이렇게 교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요구에 따라서 제작되는 검사제로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 교사가 직접 제작해야 된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작검사의 대법의 특징으로 보면 교사학습이나 생활지도 진행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틀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제작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교사가 기대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잘 반영되어서 활용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기대하는 목적, 내가 이 검사지를 뭐를 검사하겠다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목적이나 의도를 잘 반영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성이 높습니다. 교사 자작 검사지는 유아의 특성이나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검사 실시가 용이합니다. 유아의 특성, 그러니까 우리 반의 아이들의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반의 유아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검사지가 제작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보다 정밀하게 세밀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 교사 자작 검사들은 다른 검사에 비해 다른 검사 기존의 검사지보다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뭐 검사를 실시하거나 채점하는 기가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지 유형으로 보면 뭐 성취도 검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누가좀 5대 영역별 목표 도달이나 뭐 영역별로 이제 우리가 생활 이제 했잖아요.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검사를 얼마만큼 우리가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는지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이런 성취도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와 평정 척도 같은 거 그래서 어, 네, 우리가 뭐 아이의 수행 기록이라는 인지적, 정의적, 뭐 운동적 영역에서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작해서 사용하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분석하는 것.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아이를 작품 분석하는 거, 이런 작품을 분석하는 행동, 검사지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입학 전에 우리가 항상 보면 그 OT 때 준비도 검사를 하죠. 준비도 검사. 준비도 검사를 합니다. 준비도 검사를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검사제예요. 준비도 검사는 입학하기 전 우리가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의 상태를 발달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가정 환경은 어떤지 이런 준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인지 발달 수준이라든지 뭐 이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해서 반편성을 할 때도 참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 초에는 아이들의 상태를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의 상태를 담임교사가 금방 이렇게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검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진도 검사와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있을 때는 또 다른 검사 평가를 하고 또는 학부모를 상담을 해서 아예 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생활 지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사 자격 검사의 장단점을 보면 잘 제작된 자격 검사지는 유아 발달 수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게 제작이 됩니다. 또한 시간적인 구애 없이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다양한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용이 적게 들죠. 일단 그 다음에 검사의 실시, 채점의 해석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죠.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필요 없이 이렇게 잘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단점이 또 있죠. 검사 문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교사의 능력에 달려 있는데 검사 문항을 어떤 내가 행동에 검사할 건지 그 검사에 타당한 검사 문항을 만들어내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검사를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을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예, 많이 그 검사 문항을 내가 어떤 문항을 만들 거고 이거를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 자료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무래도 표준화된 검사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될 수도 있겠죠. 기준이 없어서요. 기준이 없죠. 표준화된 검사에는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급 유아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 행동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생활지도,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교육과정 속의 생활지도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뭐, 일단 0, 2세를 대상으로는 표준교육과정, 그 다음에 3, 5세를 대상으로는 누리교육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